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전에는 약간 강한 바람도 불어와서 선선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양태빈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햇빛이 내리쬐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다소 지나겠는데요. 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자외선 지수가 높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수준보다 기온이 높았습니다. 아침 기온이 포항 20도, 나머지 지역은 17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온은 높을지 몰라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서늘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로교통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오전에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는 오전 동안 흐리다가 동해 전해상에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보문단지에서 ATV로 불리는 사륜 오토바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젊은 층은 물론 가족 단위 관광객에도 인기가 높지만 안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주 관광객 사이에서 명물로 꼽히는 보문단지의 사륜 오토바이 ATV. 속도감과 스릴 때문에 인기가 높습니다. 젊은 층은 물론 가족 단위 이용객까지 몰리는 바람에 대여점마다 줄을 서서 빌려야 할 정도입니다. 어디요? 네. 지금 다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하지만 빠른 속도를 즐기는 레저기구인 만큼 사고도 빈발합니다. 최근 석 달 사이 2명이 숨졌고 해마다 67명이 크게 다치는 등 매년 150여 건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무등록 무보험 상태여서 다쳐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 안 되니까 무조건 보험 안 돼요? 예, 보험 한번 불러주시는데 살살.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곳곳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이 이어집니다. 업체들의 안전 불감증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타이어는 다 닳고 운전대 너트가 풀리는가 하면 브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대부분 정비 없이 방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조작이 간단하다는 이유로 운전 면허증 없이도 빌려줍니다. 운전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엑셀인 거야. 이건 열로 못합니다. 이게 브레이크고 두 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생전은 초등학생도 가능한데. 대여점 주인이 안전장비라며 건네준 건 안전모가 전부입니다. 헬멧 말고 다른 거 무릎이나 뭐 이런 거, 무릎 보호대 이런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보다는 헬멧이 제일 중요합니다. 보문단지의 20여 개 업체 300여 대가 성업 중이지만 세무서에 영업신고를 낼 뿐 의무 안전점검도 없습니다. 글쎄요, 무슨 업으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뭐 일반 유원시설이라든지 종합 유원시설이 아니기 때문에요. 바로 관리하는 게 없습니다. 업주들과 경주시의 안전 불감증 속에 위험천만한 무법 질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암 질환으로 암 가운데는 폐암 사망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4년 사망 원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104.9명으로 전국 평균 105명보다 낮았고 경북은 106.4명으로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암 질환 사망자 가운데는 폐암이 대구는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많았고 경북은 2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인한 지역 사망자 수도 다른 지역보다는 많아 대구가 인구 10만 명당 43.9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10명 이상 많았고 경북도 41.2명으로 8명이 많았습니다. 올 들어 도내 인구가 2천여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인구 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간은 700여 명이 늘어났지만 올 들어 8월까지 전체적으로는 23만 3천 명이 들어오고 23만 5천 명이 빠져나가 2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한 것은 농어촌 지역의 공통적인 현상으로 행정기관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인구 유입 요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많이 열리고 온누리 상품권도 많이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이 상품권을 쓸 수 없는 곳도 생각보다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북에서 가장 큰 포항 죽도 시장.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을 구입하려는 주부들로 북적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온누리 상품권이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어떤 상회에서는 그 상품권을 현금을 더 좋아하고 상품권을 꺼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소비자 입장에서 참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죽도시장 1,300여 개 점포 가운데 온누리 상품권 취급 등록 점포는 74% 선. 한 번 가입한 뒤 일부러 취소하지 않으면 가맹 점포로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는 훨씬 적습니다. 포항의 39개 전통시장 중 18곳은 아예 이 상품권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전국 판매액은 도입 첫 해 104억 원에서 지난해 4,800억 원에 이르는 등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왜 상인들은 꺼릴까? 상품권을 금융기관이나 상인회로 가서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이 번거롭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현금을 받으면 바로 쓸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상품권을 받으면 바꾸러 가고 이런 시간도 없고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이래갖고 못해. 또 상품권 취급 12개 금융기관 가운데 3곳은 하루가 지나서야 현금화가 가능한 것도 상인들이 꺼리는 이유입니다. 온라인 상품권에 기재되어 있는 그 고유번호를 온라인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게 되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모두 간단하게 사용하고 정착 단계에 접어든 온누리 상품권이 활성화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영덕송이가 추석을 앞두고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영덕 지역에서는 최근 잦은 강우와 송이 생육에 적합한 기온을 유지하면서 지난 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18일부터는 하루에 1,000kg이 넘는 물량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영덕군 산림조합이 공판한 송이는 22일까지 6,990kg, 공판 금액은 약 13억 원에 달했는데 출하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에서 대량 사육 중인 칡소가 명절 최고의 특산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울릉칡소 브랜드로 명절 선물 시장을 공략 중인 영농조합법인은 올해도 롯데쇼핑과 일반 한우보다 30에서 40% 비싼 마리당 930만 원에 22마리를 출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칡소는 우리나라 토종 한우로 울릉군이 10년 전부터 곡물 사료 대신 울릉도 산야초를 기반으로 특화단지를 조성해 현재는 국내 사육 중인 칡소의 70%인 300마리가 울릉도에서 사육되고 있습니다. 포항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죽은 거미로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입니다. 아이의 부모와 어린이집 측의 의견이 엇갈려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초 포항의 한 어린이집. 낮잠을 자고 일어난 아이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 식탁에 모여드는 가운데 한 4살 남자 아이는 누운 채 울고 있습니다. 이때 어린이집 교사가 휴지에 쌓여 죽은 거미를 아이에게 내밉니다. 선생님이 거미를 먹으라 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진 어머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엄마 이 책 버려. 나 무서워. 옆반 선생님이 나보고 거미 먹으라 그랬잖아. 거미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 그 이후부터 아이가 이상한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죽은 거미를 화재 전환으로만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학대하기 위해서 그 거미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 화재 전환 있잖아요. 그 친구의 눈물을 일단은 울음을 멈춰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먼저였거든요. 그래서 화재 전환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 반에 거미 잡았다 이러면서 있잖아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후에도 아이가 복도를 지나가던 교사에게 뭔가를 부탁했지만 교사는 그냥 지나쳤고 얼마 후 아이가 복도에서 소변을 누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떤 소견을 주는지 그거를 토대로 하고 상담원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회의를 같이 거쳐서 이걸 아동학대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중학생 아닌 것을 판단할 것인지 저희는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하죠. 경찰도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주인이 없어 국가에 귀속된 땅이 3년간 9천억 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명재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6월부터 지난 6월까지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된 땅이 여의도 면적의 16.4배나 되는 47.7제곱킬로미터, 금액으로 9천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강원 지역이 면적의 96.5%를 차지했고 경북은 0.4%, 265필지, 96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국비 3천여억 원을 포함해 내년도 하수도 관련 사업 예산 4,700여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732억 원이 증액된 것이고 국비 확보액은 전국 최다입니다. 경상북도는 하수처리장 확충에 700여억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00여억 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900여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시골장이 간만에 대목을 맞았습니다. 밀고 당기는 흥정이 있는 장보다 말고 한 잔씩 기울이는 정이 넘치는 대목장 현장을 엄지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막 수확한 햅쌀이 뽀얀 자태를 뽐내고 씨알 굵은 사과와 배도 좌판에 나왔습니다. 더 신선하고 좋은 걸 제사상에 올리려는 사람들이 시장 구석구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두부 가게에는 불이 났습니다. 3개 6,000원. 엄마 돈 주고 가야지. 오늘만 두부 100모를 팔았다는 상인은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바쁩니다. 엄마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버스 타야 된다고 차 시간 때문에 빨리빨리 해드려야 좋아해요. 시장의 묘미는 역시 가격 흥정. 한참을 밀고 당기던 끝에 주부 9단도 상인에게 손을 들었습니다. 6,000원 되겠습니다. 아따 5,000원어치 팔아라 할때네. 사요. 5,000원어치. 할머니를 따라 나온 할아버지들은 오전부터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한 잔 걸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좋아요. 왜요? 좋지. 사람 많고 이렇게 장보기도 하고 고기도 사고 술도 먹고. 농촌 지역이다 보니 다문화 가정 주부들도 심심치 않게 눈에 띕니다. 올해로 10년차 맏며느리 하이엔 씨도 노련하게 제수용품을 구입합니다. 전도 하고 뭐 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거의 한국의 제사상 올리는 만큼은 거의 다 올렸죠. 10년 됐으니까 뭐 그럭저럭 하는 거예요. 굽고 불편한 몸으로 버스를 타고 오토바이를 끌고 나오는 마음은 결국 한 가지. 멀리서 오는 자녀들 생각뿐입니다. 주름진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자녀분들 언제 오세요? 네. 아들 오면 뭐 다문 용돈이라 돈 10만 원씩이라 줘야만 대학교 다니는 놈들 하고. 사람 사는 냄새가 있고 그리움이 있는 시골장. 이렇게 설레이는 추석 명절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남과 광주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검출되고 다가오는 추석에 귀성객 200만 명이 경북을 오갈 것으로 예상돼 AI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15일을 기점으로 AI 위기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으며 도내 13개 시군의 산오리와 닭 판매, 전통시장의 가금류 판매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추석 연휴를 대비해 도내 가금류 축산 농장을 대상으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오늘부터 경주 금관총에서 발굴한 유물 12점을 신라 역사관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금관총 발굴에서는 신라 상국이 왕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이사지왕의 칼이라는 의미로 이사지왕도 글자가 새겨진 칼집 장식과 새로운 형태의 귀고리와 유리구슬 등이 출토됐습니다.
발굴 2달여 만에 이뤄지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어집니다. 대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러나 대구시가 유치한 대기업들이 잇따라 철수하거나 지역 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기업 유치의 명암을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1호 대기업으로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켜줄 것으로 기대했던 삼성과 일본 기업의 합작회사 SSLM. 그러나 사업 부진 후 자본 잠식 상태에 이르자 삼성은 지분 30%를 일본 모기업에 헐값에 매각하고 가차 없이 발을 뺐습니다. 테크노폴리스 노른자위 땅에 현대중공업 출자로 세워진 현대커민스엔진. 역시 사업 부진을 이유로 1년 만에 회사 청산을 결정했습니다. 세계 최대 아웃도어 의류 생산 유통업체인 영원무역. 지역에서 생산한 원단을 사용하고 지역 섬유업체와 연계해 대구 경제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공장은 물류 창고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 유치를 위해 대구시가 베푼 특혜 내역입니다. SSLM에 357억 원을 지원했고 성서 5차 단지 가장 좋은 땅을 제공했습니다. 현대커민스엔진에는 투자 보조금 16억 5천만 원에 임대료 20억 원까지 지원했지만 이 금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지조차 의문입니다. 기대하는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 또 문을 닫고 갔을 때 그 상처가 후유증이 그 혈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시에서는 인지해야 됩니다. 이 기업들을 유치하면서 대구시가 발표한 장밋빛 전망은 더 가관입니다. SSLM은 생산 유발 효과 1조 4천억 원, 고용 유발 3,200명. 현대커민스엔진은 경제 유발 효과 6조 4천억 원, 고용 3,700명. 영원무역은 생산 유발 1,400억 원, 신규 채용 142명을 홍보했지만 그 전망은 공중분해됐습니다. 기업 유치라는 부분에 매달려서 막 실적 위주로 막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악순환적인 고리는 지금 시민 혈세 낭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끊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시민의 세금을 써가면서 유치한 기업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은커녕 걱정거리로 전락하면서 대구시의 기업 유치와 관리 전략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울릉군은 저동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저동의 민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저동 민원센터에는 직원 2명이 근무하면서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어선원부 등 27종의 재증명 발급과 팩스 민원을 처리하고 내년부터는 자동차 등록과 수산 분야 민원, 지방세 징수까지 업무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저동은 거주 인구가 3,400여 명으로 울릉도에서 가장 많지만 관공서가 없어 그동안 주민들이 도동까지 나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1, 2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과일 소비 변화 추세에 맞춰 크기가 작아도 품질이 좋은 사과와 배 품종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농진청이 개발한 중간 크기 사과는 아리수와 피크닉, 황옥, 썸머드림, 루비에스 등으로 모두 후지보다 작고 가장 작은 루비에스는 탁구공 크기입니다. 배 품종도 황금배와 한아름, 소원 등 7개의 중간 크기가 개발돼 생산 또는 재배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품종은 1인 가구 증가로 늘어난 중간 크기 과일 수요에 맞출 수 있고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수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앞두고 어린 물고기의 불법 포획과 유통,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수협 등은 이달 말까지 가자미와 붕장어 등 31개 어종을 대상으로 체장과 체중이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협 위판장과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과 판매도 단속합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가위 민속놀이 한마당이 열립니다. 박물관은 추석 다음 날인 오는 28일부터 안성시립 남사당 바우덕이 풍물단의 줄타기 등 민속 공연과 송편 빚기, 다식 만들기 등 먹거리 체험 행사를 마련합니다.
또 연휴 기간 내내 박물관 마당에서 투어놀이와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고 어린이 국악 뮤지컬도 3차례에 걸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추석을 맞아 저소득 가구에 세대당 7만 원씩 모두 만 세대에 추석 위문금 7억 원을 지원합니다. 모금회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추석과 설 명절에 위문금을 지원해 저소득 가구의 명절나기를 돕고 있습니다. 경북농협이 오늘까지 지역본부 앞에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엽니다. 지역에서 갓수확해 도정한 햅쌀과 우수 농축산물 등이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이상 싸게 판매됩니다. 경북농협은 코리아 그랜드세일 경북 주간을 맞아 지난 15일부터 실크로드 경주 2015가 열리는 경주 엑스포 공연장에서 경북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북동해 한적은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햇빛이 내리쬐겠습니다. 하지만 구름은 다소 지나겠는데요. 구름이 햇빛을 가려서 자외선 지수가 높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면서 조금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예년 수준보다 기온이 높았습니다. 아침 기온이 포항 20도, 나머지 지역은 17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기온은 높을지 몰라도 약간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서늘할 수도 있겠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귀성길에 오르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이번 추석 연휴 기간은 내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도로교통의 날씨로 인한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동해 한적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 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체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이 다소 지나겠습니다. 오전에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는 오전 동안 흐리다가 동해 전해상에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파도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추석은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